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랜 인세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죠.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채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재정부의 곽상현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상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개인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이제 발행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 국채라고 하면은 정부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안정성일 것 같고요. 그 투자자들, 이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먼저 개인 투자용 국채,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는 이제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라는 걸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하는데 그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 개인들용으로만 따로 발행하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용 국채라고 하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개인 투자용 국채는 유통은 안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판매나 서로 교환은 안 되고, 네. 반드시 만기까지 갖고 있거나 또는 중도 상환하거나, 네.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그 국채지만 거래되는 국채는 아니고 약간 보관하는 채권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관하는 채권이지만은 네. 그 내용적으로는 이 개인들의 어떤 저축 상품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국채를 우리 개인들이 사고 싶다라고 네. 하면 시장에서 사는 건 아니고 청약을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청약 방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아파트 청약, 이런 게 떠오르는데, 뭐 청약 기간이라든가 뭐 언제 청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청약 기간은 저희들이 판매 대행사를 올해 1월 네. 이제 그 공개 입찰을 통해서 네네. 결정을 했고, 미래에셋증권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이번 6월부터 첫 번째 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그 창구로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은, 네네. 뭐 요즘 대부분 다 모바일 앱으로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그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거기 이제 청약 증거금을 내고 청약을 하시면은, 네. 뭐 경쟁률이라든가 또 청약까지 금액에 따라서 네네. 배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그 소액으로 누구나 이제 국채를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네네. 뭐 얼마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1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예, 예. 이 개인 투자용 국채 자체가 네. 뭐 고액 자산가분들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1억 원의 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큼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한 게, 예컨대 매월마다 자기가 자유롭게 여유자가 있는 것만큼 청약을 해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 소액 투자분들에게 유용한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최대 1억 원이다. 네. 이제 1년에 1억 원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 거고. 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 과연 얼마만큼 개인용 국채를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수익률, 이것도 어차피 이제 똑같이 발행하는 국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떤 표면금리를 뭐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이번 달 기준으로 6월에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전달에 기관 투자자들, 우리 이제 네. 그 국채 전문 딜러라고 그러죠. 프라이머리 딜러. 네네. 딜러들에게 옥션을 하면서 발행해서 낙찰된 금리를 네. 그대로 표면 금리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되고,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복리 적용을 하고요. 네네.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가상금리도 조금 얹어드립니다. 예, 얹어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은 보통 국채보다도 높게 보여지고요. 네네. 저희가 추정 수익률은 지금 가상금리를 가정을 안 하고 네. 가상금리를 더 안 하고 봤을 때 이자율을 표면금리를 3.5%로 했을 때 네. 20년 만기 국채를 끝까지 만기까지 들고 계신다면은 수익률은 한 84% 정도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 35%로 납니다. 네. 하지만 여기다 가상금리를 더해지게 되면은 네. 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8% 정도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 48%에서 9% 정도 나온 걸로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년물은 1.5배가 돼 있고 네. 20년물은 2배 조금 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년물을 20년 동안 네. 1억 원을 투자하면 네. 20년 뒤에 2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투자 수익률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뭐 한 3.5% 내외 되는데, 네. 그것과 견줘봐도 이 개인형 투자 국채의 수익률이 괜찮다. 거기에 가상금리까지 이제 주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복리 효과 예, 이런 거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네, 예. 그 복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리 효과라는 게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고, 지금 아까 10년물과 20년물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조금 기술적인 개념이긴 한데 네. 보통 우리가 국채를 사면은 네. 그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6개월 한 번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예컨대 이제 3.5%다 네. 표면금리야 그러면은 3.5%만큼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급하고 거기서 끝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형 국채는 10년, 20년 만기 시까지 표면 금리에 따른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네. 계속 쌓입니다. 쌓이면서 일종의 원금이 불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 불어난 원금에 대해서 그 표면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받지는 않지만은 네. 1년마다 더해지는 이자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개념 중에 표면금리, 그다음 가상금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상금리라는 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이 변동폭이라는 게 어떤 좀 범위라든가 이런 게 좀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가상금리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없고요. 네. 그날 국고채 금리 상황이라든가 네네. 또 시중 금리 네. 또 시중 많은 상품 중에 뭐 가상금리 금리 혜택을 주는 뭐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은행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좀 결정을 하고요. 요번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6월에 발행한 거는 10년물은 0.15, 네. 그다음에 20년물은 0.30으로 퍼센트로 이제 정했는데 네. 또 어떤 것도 반영하냐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좀 높고요. 국고채 네. 금리가. 네. 20년 금리는 좀 낮은. 맞습니다. 이른바 장단기 역전 현상이 역전 현상이 전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20년을 구매하신 분께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장 상황과 그대로 연동돼서 저희가 네. 개인 투자형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10년물은 거기에서 좀 낮게 이렇게 배정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걸 보고요. 복합적인 상황을 보는데 국고채 금리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네. 소위 말하는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표면금리도 사실 차이가 뭐 아주 크지는 않을 않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상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 개인 특히 소액 투자하신 분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채권 투자를 하면 사실 이제 이자 수익도 있지만 네. 그 캐피탈 게인이라고 예, 해서 예.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개인형 투자의 국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형 국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한번 구입해서 중도 환매, 즉 정부에 대해서 중도 환매를 하지 않은 이상은 네.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계셔야 되고 네. 중간에 다른 개인이나 뭐 은행, 증권사에 다시 되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 영어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네. 캐피탈 게인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복리나 가상금리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부분은 더 커버가 메리트가 가능하다고 있을 보고 수 메리트가 있다. 있을 수 장기 저축 상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네. 저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자본이득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상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세금 문제가 또 자산가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를 뭐 해서 이득을 얻으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 거야? 세금에 이제 민감한데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좀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세금 과세에 대한 뭐 절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절세 혜택은 제일 큰 게 금융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채 구매에 따른 어떤 이자 받는 부분,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자본이득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리과세를 실시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개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클 것 같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종합 그 소득세를 네. 초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예, 아까 이제 중도 환매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채권 투자를 하면은 뭐 사고 팔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제 10년, 20년 동안 만기 보유를 해야 아까 네, 말씀하신 고율의 그 이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 중도 환매를 했을 때 뭐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중도 환매 가능하고요. 다만 예컨대 오늘 6월에 구매를 했다. 네. 그리고 판매를 해서 했으면은 1년 후에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1년 내에는 안 되고. 1년 내는 안 되고요. 1년 후에 이제 중도 환매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 시에도 월별로 그 중도 환매 자금을 여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네. 공지를 드릴 거고요. 네네. 그 범위 내에서 중도 환매를 이제 하게 되고요. 네네. 다만 이 중도 환매가 다른 뭐 금융상품과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이 네. 일단은 원금은 100%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렇죠. 한만큼 예. 거기에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를 그대로 또 얹어드립니다. 네. 6월에 3.5%로 구매를 했다. 네. 그러면 1년 후에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그냥 3.5% 저축을 한 네. 저축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큰 이익은 안 나겠지만은 뭐 손실은 안 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뭐 예금 같은 경우에 네. 중도 환매를 하면 예를 들어 3.5%의 금리를 줬다고 하면 중도 환매를 하면 그거보다 좀 낮게 그쵸. 금리를 책정하는데 네. 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에는 보장한 3.5%의 표면 금리는 제공한다. 그대로 예.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은 국채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용 국채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국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네. 굉장히 커졌다는 거를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발행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네.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 네. 연간 발행액도 지금 2024년의 경우에 158.4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큰 시장이고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나 그에 따른 개인들도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사실 그 국고채를 네. 국채를 전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네.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일종의 이제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구매를 사는 하는 거죠. 거죠. 사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가산금리는 당연히 없고 복리도 없고 네. 또 그 유통 마진을 좀 떼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기로는 개인들이 유통시장에 사는 그 국채의 어떤 수요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 발행함으로써 네. 또 직접적인 발행 시장에 일반 사람들이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있는. 그런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증권사 앱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네. 채권 매수 이런 부분에 항목에 보면 가끔 이제 태극 마크에 국채 있죠. 국채가 예, 예. 있는 경우가 예, 있어서 예, 예, 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세제나 이자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이제 투자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뭐 배당형이나 연금형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배당이나 연금 상품은 아닙니다. 네네. 분명 연금 상품 아닌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연금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네. 제일 첫 번째로 예컨대 올해 이제 1억을 투자했다. 네. 전부 다 1억을 총 투자했으면은 20년 후에 이제 2억 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자녀들의 어떤 결혼 자금이라든가 어린 네. 자녀들의 네. 학자금 마련,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축하는 그런 플랜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예. 다만 그 경우에는 좀 여윳돈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예. 분도 있고 또 여윳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예컨대 매달 네. 뭐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지만은 여유자금만큼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네. 20년물을 계속 예컨대 네. 매달 10만 원씩 사게 된다면은 딱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달 그것이 네. 20만 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예, 그걸 약간 100만 원을 올리면은 2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금형으로 네. 운영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금 사정이나 네. 또는 어떤 그 장기적인 저축 그 계획에 따라서 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해가 쏙쏙 이제 머리에 예. 들어왔습니다. 예. 자, 아까 이제 목돈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뭐 하면 좋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예. 거고 또 이제 20, 30대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국채에 사서 딱 그 대학교 입학할 때 자녀가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 등록금으로 요즘 또 등록금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1년에 예. 한 1,000만 원씩 하는데 비쌉니다. 예, 요 개인용 국채를 투자를 해서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한번 쳐봤더니 예. 그 미국이나 이런 쪽의 그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도 이런 상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는 좀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해외 미국이나 일본도 상품이 있고요. 네. 제가 그거를 뭐 완전히 벤치마킹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를 해서 거기는 프라이빗 세이빙 본, 그러니까 세이빙 본드라는 저축 채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네. 저는 뭐 개인 투자용이라고 네네. 이제 붙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운영 방식이 뭐 저희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네. 저 비슷하게 이제 장기 상품형으로 개인들에게만 따로 이제 발행하는 네. 가급적 이제 장기까지 보유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상품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뭐 그 전쟁, 2차 대전이나 이런 거 네. 했을 때 뭐 전쟁 채권, 자금, 전쟁 네. 국채, 약간 뭐 애국 국채라는 이름으로도 예.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식으로 발행한 아주 역사가 깊고요. 개인들한테 네. 국채를 발행한 역사가 깊고 예. 다만 개인 투자한 국채는 뭐 애국 국채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저희가 뭐 애국심에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호소하지 않고 예. 이거는 장기까지 보유하면은 반드시 안정적인 자금을 준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하는 거고요. 또 반면에 또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라는 게 되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뭐 전체 국채 발행의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저희가 개인들을 직접 발행 대상, 직접 투자자로 우리가 그 대상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국채 발행의 어떤 수요 기반을 넓힌다는데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는 네, 첫발인 것 같고 네. 그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인발부하셔가지고 네,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채권 발행 양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한 게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올해 남은 기간 발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저희가 6월부터 11월까지 발행을 하게 되고요. 네네. 예, 12월은 발행을 이제 안 하게 안 됩니다. 하고. 재정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또 회계연도 1년 동안에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 양을 네. 그 작년에 그러니까 네. 예산안이 정해지면서 국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범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채를 기관 투자자나 시장 조성용으로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12월이 되면은
국채 발행량이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딱 정해진 거 조절할 수 없이 마지막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12월은 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좀 빼고 예, 기관 투자자용으로 좀 발행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계획이 있고요. 하지만 올해 아무튼 발행 한도는 1조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급적 6월부터 11월까지 완전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6월 달에는 조금 균등보다도 더 많이 발행했습니다. 2천억 원. 네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청약을 시작하면서 청약하신 분들이 다른 달에 비해서는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더 배정을 했고 예. 향후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요거보다는 조절을 해나갈 좀 예정입니다. 적게, 그렇지만 네, 연간 예. 한도 1조 원 내에서 그쵸. 월별로 균등하게 대략 예. 발행을 한다.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럼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그 국채 발행량이 좀 결정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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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이제 국고채 30년물에 대한 네, 예. 또 시장에서도 관심이 크고 그런데 네. 이 부분 국고채 30년물 발행에 대한 그 니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 예. 뭐 30년물 발행 되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되고 있고 30년물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딜러, PD들과 네. 또 그 장기 투자자, 보험사나 자산 운용사들과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네네. 있어서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낮으니까 그럼 30년물을 더 발행하면은 정부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네. 이익이 아니냐.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예, 예. 저희가 또 이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네,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금리는 낮지만은 네. 과연 30년물에 대한 수요가 더 발행했을 때 수요가 그만큼 많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시장 그 참가자분들과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조달금리 낮은 측면에서는 당연히 더 발행하는 게 맞겠지만은 네. 저희가 이 시장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여러 그 금융기관 분들과 네. 핫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소통을 좀 확실하게 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개인 투자용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컸지만 점점 이제 저변이 넓어진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은 어떻게 좀 변할 것 같습니까? 국제 시장이 그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야지 시장이 네.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발행 잔액이 우리나라 40배에 달하고요. 네. 국채 시장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사이즈가 이제 커져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렇다고 또 적자 국채가 늘어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그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많은 부분은 이제 시장 조성용으로 네. 시장 조성용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국채 시장이 커지는 뭐 그런 건 일단 커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커지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국채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윅비라고 하죠. 윅비라고 네.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 있고 뭐 언제가 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거기 이제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되면.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의 어떤 패시브 펀드들이 네. 그 윗비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우리 그만큼 국제 비율만큼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국제 시장은 그만큼 또 치열한 경쟁이 치열하고 좀 핫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그 윗비 편입에서 많은 부분 비과세 실시라든가 저희가 그 뭐 외환 시장 개선이라든가 또는 국제 통합 계좌 유로클리어 네. 클리어스트림 계좌 이제 실시를 이제 6월 말이면 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윗비 편입도 네. 뭐 언제 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국제 시장이 더 세계적으로 많이 좀 더 인기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 투자형 국채까지 인기를 끌고 예.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네. 시장이 국내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개인, 이렇게 세 축으로 가지 않을까. 아. 그러면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 자금 조달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개인 투자용 국채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제 혜택까지.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투자에 앞서서 중요한 거 본인의 재무 상황이라든가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곽상현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